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할 하나쌤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수학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어요. 바로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통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투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통계를 통해서 알려주곤 하죠. 이렇듯 통계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통계 단원 중에서도 어떠한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엄청 많은 곳에서 대표값을 사용하는데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고 나면 꼭 구하는 게 있지 않나요? 바로 평균을 구하죠. 시험 성적을 모두 더해서 그 과목 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도 여러분들의 점수를 대표하는 대표값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반 아이들 일주일 동안 게임 시간을 대표하는 값을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친구들의 게임 시간을 줄기와 입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평균을 내어보니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3명 중에서 10명이 일주일에 10시간보다 더 적게 게임을 하는데 과연 이 평균 10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일주일 동안의 게임 시간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새로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 집에는 230mm짜리 신발이 2개가 있고 235mm짜리 신발이 5개, 그리고 240mm짜리 신발이 1개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새로 사는 신발을 몇 mm짜리로 사야 할까요? 이 8개의 신발의 평균인 234.375mm를 사야 할까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예시에서 어떤 대표값을 이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핵심 콕콕! 먼저 대표값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대표값이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전체 자료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이야기합니다. 대표값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3가지, 평균, 중압값,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평균입니다. 평균은 여러분들 모두 간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평균이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자료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8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2가 되어서 6분의 36이 되어 약분하면 6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중앙값인데요. 중앙값이란 말 그대로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별량의 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지만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가운데 위치한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중앙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중앙값을 찾는 방법을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료가 9, 7, 10, 8, 24일 때 중앙값을 구해 봅시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7, 8, 9, 10, 24이므로 중앙값은 가운데에 있는 9가 됩니다. 두 번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료의 개수가 총 6개로 짝수개네요. 그러면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4, 10, 11, 14, 15, 17로 나열할 수 있고 자료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인 2분의 11 더하기 14가 되어서 2분의 25이므로 12.5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최빈값인데요. 최빈값이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으로 최고로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2개 이상일 경우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시를 보면서 최빈값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아예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약 자료가 3, 4, 2, 4, 4, 5일 때 자료의 4가 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4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자료가 5, 7, 6, 7, 8, 8일 때 7과 8이 각각 2번씩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최빈값은 7과 8, 2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5, 5, 7, 7, 8, 8일 때 5, 7, 8이 각각 2번씩 같은 횟수로 나타나므로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이처럼 최빈값은 2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은 아무래도 평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들었던 예시들처럼 만약 반 친구들의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의 대표값을 찾을 때에는 13명 중에서 10명이 일주일 안에 10시간 미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평균이 10시간이 나와버린다면 이럴 때에는 평균이 대표값이 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자료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신발을 새로 사는 것은 어떤 값을 택해야 할까요? 맞아요. 지금 230mm 신발이 2개, 235mm 신발이 5개, 240mm 신발이 1개 있으면 대부분 235mm짜리 신발이 맞는다는 이야기니까 235mm 신발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처럼 별량의 개수가 많고 자료에 같은 값이 많은 경우에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최빈값이 적절합니다. 또한 최빈값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도 매우 유용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보면 이는 숫자가 아니므로 평균도 중앙값도 이용할 수 없겠죠. 이럴 때에는 최빈값이 가장 유용한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 자료에서 적절한 대표값을 찾아볼까요? 다음 자료는 현순의 반 학생 7명이 2주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을 조사한 것입니다. 먼저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맞아요. 별량의 총합을 계산해서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7분의 10 더하기 17 더하기 11 더하기 94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13이 되어서 7분의 175가 되어 약분하니 25가 나오네요. 다음으로 중앙값을 구해봅시다. 중앙값을 구하려면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야 하므로 10, 11, 12, 13, 17, 18, 94가 되어 중앙값은 13이 나오네요. 다음으로 최빈값을 구하면 별량들이 모두 한 개씩만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별량의 크기가 다 다르므로 최빈값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떤 값이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할까요? 맞아요. 중앙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평균은 별량 중 극단적인 값이 존재해서 적절하지 않고 최빈값은 없으므로 중앙값이 자료의 중심 경향을 제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이제 자료들을 보고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찾을 수 있겠나요?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문제 1번 볼게요. 다음의 대표값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치라고 했네요.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료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다. 맞나요? 네, 맞죠. 대표값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습니다. 괄호 2번.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값은 2개다. 맞나요? 아니죠. 별량의 개수가 짝수이면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므로 1개가 나옵니다. 괄호 3번.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별량 중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2번 문제와 같이 개수가 짝수여서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내면 주어진 별량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자료가 1, 2, 3, 4가 주어지면 중앙값은 2와 3의 평균인 2.5로 별량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괄호 4번.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나요? 네, 맞죠.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으므로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는 자료에서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지 않죠. 괄호 5번. 최빈값은 항상 1개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최빈값은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최빈값이 5일 때 중앙값을 구해봅시다. 먼저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그럼 각 별량의 개수가 모두 1개씩 밖에 없죠? 그럼 최빈값이 5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무엇이 나와야 하죠? 맞아요. 5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별량들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4, 5, 5, 8이 나오고 그럼 중앙에 있는 값은 4와 5이므로 중앙값은 그 두 수의 평균인 4.5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 중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맞아요.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에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료에 갑자기 매우 큰 값이 존재하면 이로 인해 평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매우 작은 값이 존재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므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4번에 극단적으로 큰 100이라는 수가 존재하므로 4번이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단원의 첫 시간으로
대표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특히 대표값의 종류 중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대표값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력 따지기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